여러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열심히 드시면서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더 심각한 건 잘못된 방법으로 먹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속쓰림에 시달리고 설사로 고생하고 탈수 증상까지 겪으면서도 왜 나만 효과가 없을까 자책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만약 여러분도 마그네슘을 먹는데 불면증이 나아지지 않고 다리 쥐가 계속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새벽 2, 3시에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이 전혀 풀리지 않아 하루 종일 축 늘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하소연하시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마그네슘을 석 달이고 6달이고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별 이상 없다고만 하고 그냥 계속 먹으라고만 하니까 답답하고 화가 나신다는 거죠. 문제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하나를 먹든 세 알을 먹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먹는 시간과 방법이 완전히 틀렸던 겁니다. 공복에 한 번에 많이 먹고 커피랑 같이 삼키고 칼슘이랑 동시에 먹고 약국에서 제일 싼 제품만 골라서 먹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돈만 버리는 게 아니라 위장을 망가뜨리고 체내 미네랄 균형까지 무너뜨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품질과 근육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 지혜입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시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고통을 반복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황금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30년간 수면과 노화 영양을 연구해온 박사 이도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그네슘 언제 드시고 계신가요? 얼마 전 제게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73세 김영자님인데요. 이분은 불면증 때문에 정말 수년간 고생하셨습니다.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4, 5시에 일어나서 다시는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낮에는 정신이 멍하고 기력이 없어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외출도 무서워서 집에만 계셨대요. 주변에서 마그네슘이 불면증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국에서 제일 싼 제품을 사서 3달 동안 꼬박꼬박 챙겨 드셨답니다. 그런데 잠은 여전히 안 오고 오히려 속이 쓰리고 설사까지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몸에 맞지 않나 보다 하고 참으셨대요.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화장실 가는 횟수만 늘어나고 탈수 증상까지 생겼던 겁니다. 김영자님은 울먹이시면서 나는 왜 효과가 없을까? 내 몸이 이상한 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뭘 먹어도 소용없는 건가 하고 자책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세히 여쭤봤더니 문제가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400mg을 한 번에 드셨던 겁니다. 게다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같이 삼키셨고요. 이건 효과를 보기는커녕 위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최악의 방법이었던 거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김영자님처럼 열심히 챙겨 먹는데 전혀 효과를 못 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속이 불편하고 설사가 잦은데도 그냥 참고 계신 분 계신가요? 마그네슘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마그네슘이 아니라 먹는 방법이었던 거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까지 효과를 못 보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마그네슘 복용의 황금 타이밍과 올바른 형태 선택법을 모르시면 앞으로도 계속 돈만 버리고 건강만 해치실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복용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김영자님처럼 아주 작은 습관만 바꿔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그네슘 복용을 망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가 바로 공복에 먹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마그네슘을 삼키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편하고 간단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벽을 얼마나 자극하는지 아십니까? 빈속에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위산과 직접 반응해서 속쓰림과 메스꺼움을 일으킵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위벽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얇아진 상태예요. 국내 소화기 연구소에서 노년층 위장 건강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60대 이후부터는 위 점막이 빠르게 약해지면서 자극 물질에 대한 방어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것도 나이가 들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73세 김영자 님도 바로 이 실수 때문에 석 달 동안 고생하셨던 겁니다. 빈속에 400mg을 한 번에 드시니까 속이 쓰리고 구토까지 하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인가 하고 참으셨는데 계속되니까 위험으로 발전할 뻔했던 겁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식후 30분 이내에 드셔야 해요. 음식물이 위에 있을 때 마그네슘을 먹으면 위산이 희석된 상태라서 자극이 훨씬 덜하고 흡수도 더 잘 됩니다. 특히 위장질환이 있으신 분,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진단 받으신 분들은 더더욱 공복 복용을 피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속이 불편한데 참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마그네슘 때문일 수 있으니 복용 시간을 바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 실수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하루 권장량을 몽땅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마그네슘은 한 번에 200mg 이상 먹으면 우리 몸이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배출해버려요. 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해외 미네랄 연구기관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그네슘을 아침 저녁으로 나눠 먹었을 때 한 번에 먹는 것보다 흡수율이 40%나 더 높았다고 해요. 같은 양을 먹어도 나눠 먹으면 몸에 흡수되는 양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먹는 건 돈을 그냥 변기에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69세 박정호님은 하루 400mg을 아침에 한 번에 드시다가 설사가 너무 심해져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하루에 화장실을 67번씩 가시니까 외출도 못하시고 탈수 증상까지 생기셨던 겁니다. 마그네슘을 많이 먹으면 장에서 물을 끌어당겨서 변비약처럼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설사와 복통, 탈수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하루 권장량인 300mg을 넘기지 말고 아침 100mg, 저녁 100에서 200mg으로 나눠 드세요. 나눠 먹는 게 귀찮다고 한 번에 다 드시면 절대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귀찮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나눠 드시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해요. 세 번째는 잘못된 형태의 마그네슘을 선택하는 겁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가장 싼 제품만 고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어차피 다 똑같은 마그네슘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값싼 제품은 대부분 산화 마그네슘이에요. 이건 흡수율이 너무 낮아서 변비약 성분으로 쓰일 정도거든요. 75세 이순자님은 산화 마그네슘을 석 달 동안 드시다가 설사와 탈수 증상으로 고생하셨어요. 효과는 전혀 못 보고 부작용만 겪으신 거죠.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글리시네이트 형태가 흡수율도 높고 위장에도 가장 부담이 적다고 합니다. 말레이트 형태도 괜찮고요. 이 두 가지 형태는 흡수율이 산화 마그네슘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제품 뒷면의 성분명을 꼭 확인해 보세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마그네슘 말레이트라고 적혀 있는지 말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적혀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값만 보고 고르지 마시고 성분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형태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네 번째 실수는 칼슘과 동시에 먹는 겁니다. 뼈 건강에 좋다고 칼슘이랑 마그네슘을 같이 드시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둘 다 뼈 건강에 좋으니까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 두 미네랄은 같은 통로로 흡수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영양학회 보고서를 보면 칼슘과 마그네슘을 따로 먹었을 때 각각의 흡수율이 30% 이상 올라갔다고 해요.
같이 먹으면 서로 방해해서 둘 다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67세 박미숙 님도 칼슘이랑 마그네슘을 아침에 함께 드시다가 둘 다 효과를 못 보셨습니다. 골밀도도 나아지지 않고 불면증도 계속되는 거예요. 칼슘은 아침 식사 후에 드시고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후에 드세요. 최소한 4시간은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약통을 확인해 보시고 혹시 같이 먹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시간을 나눠보세요. 이것만 바꿔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카페인과 함께 먹는 겁니다.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마그네슘을 같이 삼키시는 분들 계시죠? 습관적으로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약을 삼키시는데 이건 정말 최악의 조합입니다. 카페인은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배출시켜버려요. 연구 결과를 보면 카페인 음료를 함께 먹으면 마그네슘 배설량이 20%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71세 정혜수님은 커피랑 함께 마그네슘을 먹다가 석 달 동안 전혀 효과를 못 보셨어요. 불면증도 나아지지 않고 다리 쥐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 대신 보리차로 바꾸고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니까 한 달 만에 효과를 보셨습니다. 마그네슘 먹기 전후 2시간은 커피, 녹차,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피하셔야 합니다.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습관적으로 커피와 함께 약을 삼키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 습관만 바꿔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5가지 실수가 마그네슘 효과를 완전히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을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저녁 식사 후 30분입니다. 이 시간대가 왜 좋으냐면 위산과 소화 효소가 활성화된 상태라서 흡수가 가장 잘 되거든요. 게다가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서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에 먹으면 밤 11시쯤 잠들 때 체내 농도가 최고점에 도달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저녁 6시에 식사하셨다면 6시 30분에 100mg 정도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부드러운 단백질 음식, 예를 들어 계란찜이나 두부 같은 거랑 함께 식사하시고 그 후에 드시면 더 좋아요. 속쓰림 걱정 없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72세 강순자님은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저녁 식사 후 30분에 마그네슘을 드시기 시작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수면 시간이 2시간이나 늘어났다고 하셨어요. 특히 저녁 식사로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음식을 드시면 마그네슘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단백질 속의 아미노산이 마그네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멜라토닌 분비도 촉진돼서 잠이 더 깊어집니다. 새벽에 자주 깨시는 분들한테 정말 효과적이에요. 아침 식사 후에도 마그네슘을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에너지 생산을 도와서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으신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마그네슘이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마그네슘이 필수예요. 단, 빈속은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식후 30분에 100mg 정도만 드셔야 합니다. 아침 저녁 합쳐서 하루 200에서 300mg 정도가 적당해요. 68세 이경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하셨는데 아침 식사 후 마그네슘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오후 시간대 활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세요. 아침 식사로는 통곡물 빵이나 귀리 같은 복합 탄수화물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마그네슘 흡수를 돕고 혈당도 안정시켜 주거든요. 아침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점심때까지 집중력도 유지되고 무기력함도 덜 느껴집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30분 전에 드시면 더 좋습니다.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을 도와서 다리에 쥐가 나는 걸 예방해 주거든요. 특히 새벽에 다리 쥐로 비명 지르시는 분들한테 정말 효과적입니다. 70세 최영숙님은 새벽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는 바람에 숙면을 못 취하셨는데 저녁 산책 전에 마그네슘 50mg을 드시니까 한 달 만에 쥐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세요. 근육 경련은 마그네슘 부족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마그네슘이 근육세포 안에서 칼슘과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칼슘은 근육을 수축시키고 마그네슘은 이완시키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나는 겁니다. 단, 과량은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0mg 정도만 추가로 드세요. 가벼운 산책이나 걷기 운동 전에 한 알 먹고 나가시면 훨씬 편하실 겁니다. 운동 후 근육통도 덜하고 다음날 회복도 빨라요. 74세 김철수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는데 운동 전에 마그네슘을 드시니까 종아리 통증이 사라지고 운동 후 피로도도 훨씬 줄었다고 하세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땀으로 마그네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운동하시면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럴 때는 운동 전후로 마그네슘을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해요. 비타민 B육과 함께 드시면 마그네슘 활용도가 더 높아집니다. 비육는 마그네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영양학 연구를 보면 비육과 마그네슘을 함께 먹었을 때 세포 내 마그네슘 농도가 25%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비복합제와 함께 드시면 되는데요. 권장량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비육는 하루 10mg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비복합제를 사실 때 성분표를 확인해서 비육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꼭 보세요. 혹시 비타민 B와 함께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시도해 보세요. 69세 송미경님은 마그네슘만 먹을 때는 효과가 미미했는데 비복합제를 함께 드시니까 한 달 만에 수면의 질이 확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셨다고 해요. 비육과 마그네슘의 체내 활용도를 높여준 덕분이죠. 물과 함께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을 먹고 나서 물을 충분히 마시면 장에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최소한 한 컵, 200ml 정도는 마시는 게 좋아요.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장에서 마그네슘이 정체되면서 복통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산화 마그네슘 형태는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해요. 하루에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면 마그네슘 흡수도 좋아지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후 물 한 잔, 잠들기 전 물 한 잔 이렇게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음식으로도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 아몬드, 검은콩, 바나나 같은 음식에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하루 권장량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제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71세 박영희님은 매일 아침 아몬드 한 줌과 바나나 반 개를 드시고 저녁에는 시금치 나물을 드시면서 마그네슘 보충제도 함께 챙기시는데 그렇게 하니까 다리 쥐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세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보충제와 음식을 적절히 병행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3개월 이상 드시는 겁니다. 마그네슘은 체내 저장고를 채우는데 최소 3개월이 걸립니다. 일주일 먹어보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몸의 뼈와 근육에 마그네슘이 저장되는데 이 저장고가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먹어도 증상이 바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저장고를 채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루 권장량을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유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드셔보셨나요? 일주일 만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드셔보세요. 첫 한 달은 몸이 적응하는 기간이고 2달째부터 증상이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석 달째부터는 확실한 효과를 느끼실 거예요. 76세 정옥수님은 3개월 동안 꾸준히 드시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세요. 20년 동안 괴롭히던 불면증이 사라지고 다리 쥐도 없어지고 낮에 활력이 넘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드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타이밍과 방법, 그리고 꾸준함만 지켜도 마그네슘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드린 건 딱 하나입니다. 마그네슘은 양보다 시간과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공복에 먹고 한 번에 많이 먹고 산화 마그네슘 같은 값싼 형태를 고르고 칼슘이랑 같이 먹고 커피랑 함께 삼키는 이 5가지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효과는커녕 불면증이 계속되고 다리 쥐도 나아지지 않아요. 게다가 속쓰림과 설사로 고생하고 탈수까지 겪게 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위염으로 발전할 수 있고 장 건강도 나빠지고 체내 미네랄 균형까지 무너집니다. 73세 김영자님처럼 석 달 동안 고생하고도 효과를 못 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복용 방법을 바꿔보세요. 반대로 식사 후 30분에 먹고 아침 저녁으로 나눠 먹고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를 선택하고 비타민 B유과 함께 먹고 꾸준히 3개월 이상 유지하는 이 5가지는 꼭 실천하세요. 이렇게만 하시면 숙면은 기본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실 겁니다. 다리 쥐도 사라지고 근육 경련도 없어져요. 게다가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근육과 뼈 건강까지 좋아집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대사 과정에 관여하거든요. 제대로 먹으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70세 최영숙님은 이 방법대로 석 달 드시고 나서 10년 젊어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오늘 당장 저녁 식사 후 30분에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100mg을 한 알 드셔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잠이 깊어지고 아침이 개운해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한 달 후에는 다리 쥐가 사라지고 2달 후에는 전반적인 기력이 살아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 없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걷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무릎 연골을 지키는 황금 운동법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동작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마그네슘을 언제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효과를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고생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